So do I, so do I, so do I. SD. 아, 잘 나오나? 맨날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오늘은 뭐 부담 없이 아닌가? 안녕하세요, SD입니다. 기록은 계속돼야 할 것이라 기록을 계속 진행합니다. 제게는 사실 말씀드린 것보다 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지만 적절하게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렸을 뿐입니다. 먼저 레전드 첫 번째 사람은 1단계에서 경험과 여러 가지 지식을 통해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의 초샤이언처럼 강화된 거라고 보입니다. 거기에 억지와 자신만의 세계를 통해 완벽하게 벽을 치고 세력을 만들거나 점령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절대로 손해가 나지 않도록 이기심을 극대화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단계 모든 것을 사용할 만큼 급진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업체에 치명적인 것만 딱 하고 빠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고의 효율을 뽑을 수 있다는 것을 익힌 것입니다. 증거를 만들어 두는 것도 3단계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만났던 진짜 레전드 유령 만나시게 되면 사업 접으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증거가 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평소에 모자를 쓰고 다녔으며 당시에 글씨 하나 남기지 않는 치밀한 모습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 범죄자를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머리카락 한 올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문도 없을 것입니다. 항상 퇴근 전에 자기 자리를 청소해서 깨끗하게 닦아두더라고요. 서류를 위조해서 가짜를 만들어 대는 순간 엄청난 범죄이기 때문에 평범해서는 절대로 이와 같은 범죄를 생각하거나 진행하기 힘듭니다. 제게 14일째 말했던 것은 작업이 끝났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제게 알리는 일이었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저는 심리연구 같은 것을 잘 알지 못했으며 이런 부분으로부터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나름대로 살펴보고 정보를 모으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현대과학이 발전했더라도 이 범죄자를 어떻게 잡겠습니까? 결국에는 삶은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순간도 하루가 힘겨울 수 있고 하루하루 그 고통을 벗어나려고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집안일이 되실 수도 있고 회사를 다니거나 무언가를 돌보려고 움직일 것입니다. 기획이라는 건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획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딱딱하고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밥을 먹어야지 생각하면 그것도 기획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앱은 많은 다른 자유로움이 존재하지만 적어도 국민 앱은 그런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대학교나 학원에서 앱에 관심 있거나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있다면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얘기일 수 있으니까 귀를 기울이시고 전혀 앱에 관련이 없으시더라도 한 번은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학교, 학원 같은 배움의 터에 가서 교수님이나 선생님들께 배운 적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딱 그 기술, 테크놀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게는 그 기술이 좀 다릅니다. 제게는 감정과 느낌도 기술 테크놀로지입니다. 저 먼 전자세계에서 현실과 가깝게 하는 것도 제게는 테크놀로지인 것입니다. 굳이 말을 만들어내자면 감성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성이라니까 거부감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시겠는데 단어에 화풀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나 인연과 같은 것은 목과 나사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체가 아니지만 문서로 고정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구가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망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망치, 이건 도구입니다. 그것이 감정을 갖게 되면 흉기로도 쓰이는 것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 망치만 보게 되어도 사람들은 그것을 흉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망치를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못을 어떻게 박으실 거죠? 주먹으로? 뱀을 보면
꼭 사람을 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레 겁먹거나 하지 마세요. 먼저 두려워하지 마세요. 도구는 느낌 없이 그저 보여서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생각을 거기에 넣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정치나 법조계 혹은 시사와 같은 부분에서 그걸 판별 못하고 헤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도구가 도구의 목적으로 명확해지지 않습니다. 하나의 의미를 가진 것에 감성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인류는 돌도끼에 감성을 넣어서 돌칼이나 창을 만들었습니다. 용도는 살상용, 흉기죠. 짐승도 잡고 사람도 죽이고, 여기서 돌도끼도 흉기 아니냐는 분들 계실 건데, 돌도끼가 있는데 돌창을 나무 자르거나 하는 데 쓰라고 만들지는 않은 거죠. 돌도끼로 다 할 수 있는데 설마 나무 껍질을 벗기겠다고 돌칼을 만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생각을 너무 넣으신 겁니다. 돌도끼와 돌칼 써보시면 생각보다 무딥니다. 날카롭기는 도찐 개찐 거기서 거기라는 말입니다. 돌도끼가 있는데 나무 따위를 깎아내려고 돌칼을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렇게 구별해야 하는 것이 많이 존재합니다. 감성은 자극이나 자극의 변화를 느끼는 성질입니다. 저는 대상을 오감으로 감각하고 지각해서 느낌으로 표상을 형성하는 인간의 인식 능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감으로 감각하고 느껴서 생각이 들어가서 우리의 생각을 유동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래 나쁜 말이 아닙니다. 최근에 정치나 사실을 바탕으로 말해야 하는 시사 같은 것들에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에 SMG처럼 감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날씨 예보처럼 유동적인 것은 감성 예보가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 같은 것이 감성을 넣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술이 하나만 있다면 도구가 맞습니다. 기술은 같은 효과를 내지만 많은 방법이 존재합니다. 서로 얽혔을 때 완전히 다른 효과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이 되시면 정치라는 하나의 도구가 있는 셈이고, 경찰이 되시거나 검찰이 되시면 법이라는 하나의 도구가 있을 뿐입니다. 정치 이념이라거나 법조항이라거나 무수하게 보이지만 각각 말하는 바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확합니다. 하나의 생각에 다른 것들을 넣었을 때 범죄자들이 제대로 된 심판을 받지 못하는 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호한 것들을 통해 살아가면서 반드시 판별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치관이라고 하고, 저와 같은 업자의 눈으로는 사업 목표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시간을 마련해서 이런 이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배우는 것들은 물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하지? 이런 부분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국민앱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만드는 앱이 기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진행하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들 국민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거리감 때문에 만들어질 정부의 이름마저 우리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이 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앱이란 것은 현실과 전자세계의 거리를 좁혀서 좀 더 빠르게 소통하는 방법이 제가 알고 있는 앱이라는 것의 정의입니다. 쉽게 우리는 앱을 검색해서 전화번호를 터치하면 누군가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빠르게 받아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끼어들게 되면 현재 이와 비슷한 시장이 형성된 것을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밀고 들어오게 됩니다. 정부는 시장 경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을 운영할 생각이라면 대통령이 회장님이 되어야 하고 수많은 사장을 두어야 합니다. 사장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슈퍼컴퓨터라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세돌 기사 같은 회장들과 사장들을 꺾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정부가 운영하기 시작하면 독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독재 정부 체제로 돌리더라도 이 시장을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슈퍼컴퓨터라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세돌 기사와 같은 회장들과 사장들을 꺾어야 하는데 가능하실까요?
만약에 조선업이라고 하면 배를 만드는 공정부터 몇 명이 필요하고 기간이 얼마 걸리면 판매루트가 바로 튀어나올 만큼 노하우를 쌓으셔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경험하실 수도 없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처럼 시장과 업체 또는 사장과 부딪히지 않고 우회하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트워크 효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큰 시장은 이미 형성되어 있고 그 시장을 추격하기 위한 방편으로 따라가 봐야 사람들은 큰 시장에 매달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 걸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배달에서는 이름 있는 배달 땡땡 앱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꼭 앱을 접속하지 않고도 검색하면 보이도록 여기저기에 여러 가지 기술로 링크가 걸리거나 댓글 한 줄을 써도 따로 또 보여지도록 유기적인 방식을 기술들을 통해 앱에 심고 구축했습니다. 꼭 개인이 저희 앱을 들어오지 않아도 검색하면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만든 앱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기술적인 부분은 일단 모든 저희 앱 사장님들이 저를 오라고 부르셔서 계약하시도록 만드는 중심에 있습니다. 배달 땡땡 앱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 앱을 진행하시게 되면 땡땡 앱 효과 외로도 네이버나 구글 다음에서 검색 엔진이나 심지어 전자문서를 보시게 될 때 이건 어떻다는 평가 문서가 올라가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저희 것만 하셔도 홍보가 어느 정도는 되는데 정보 제작에 드는 낮은 비용 말고 내는 돈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게 된 사장님들이 저희 앱을 안 하실 수가 있을까요? 안 하신다면 마케팅 비용으로 엄청나게 돈을 들여가며 실제로 마케팅 비용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잘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시는 분들인 셈입니다. 선택은 항상 정보를 받으신 분들이 몫입니다. 국민앱이라고 한다면 국민 개개인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희는 개발 이후로 이 부분에서 고심했습니다. 0506이라는 전화번호를 통해 통화 수신료를 회사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배달의 모시기 수수료 없다, 무료다 했는데 거짓말입니다. 0506번을 쓰게 되면 일부의 전화비가 수수료로 회사에 유입됩니다. 당시 계시던 실장님과 저는 이걸 달아서 돈을 버는데 넣어야 할지 고민했고 결국 저희는 일할 수 있다는 것만을 행복하게 받아들이자고 생각하고 달지 않게 되었습니다. 최초로 진짜 무료 앱의 탄생이었던 것입니다. 현재 무료화라는 앱들 잘 살펴보세요. 전화번호를 넣었는데 0506으로 걸어지는지 저희 앱에는 수수료 링크가 걸리지 않았으며 다른 업체 링크가 걸린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어린 학생들이 머리를 굴려 앱에서 업체명을 검색하고 돌려서 우회해서 일반 검색으로 업체명을 찾아 전화를 따로 거는 잔머리를 보여주는 똑똑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여기서 국민 앱으로 가시려면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앱이라고 먹는 것만 앱이라는 형식으로 나오시게 된다면 다 안착된 배달 땡땡 앱들이 차고 넘치는데 다 죽이자는 말입니다. 정부 앱도 할복하게 되는 겁니다. 시장을 놓고 다 쪼개자는 말인 셈입니다. 적어도 먹고 자고 가고 보는 정도를 넘어서서 개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걸 제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점점 기획이 깊이를 갖게 되었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머리가 터지시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이런 것인 셈입니다. 개인적인 솔직한 심정으로 정부가 어떤 앱을 만들어도 그래서 저는 별로 그렇게 부담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제 기획은 여기서 2단계, 3단계를 더 가게 됩니다. 한 번에 전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시작하는 단계에서 한 번에 전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는 심지어 제가 만든 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만든 앱을 또 우회해서 기획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 앱에 이런 기획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심은 노하우와 여러 가지 주의할 것들을 제 앱 안에 심었고 이미 그런 앱이 16년도부터 세상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이름을 달고 앱이라는 것을 만든다면 최소한 이런 것들은 아주 최소한으로 생각하고 만드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조금
전문가로 보이시나요? 이전까지 저와 제 앱이 무엇인지 중요하지도 않고 일반 분들은 꼭 제 앱을 다운받아서 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계속 해오던 일이고 앞으로도 해나갈 일일 뿐이니까요. 그냥 어디에선가 보았다는 정도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실 분들에게 충분히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시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상은 보시는 분들이 기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실 필요도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의 출발점을 제 앱에 빗대서 조금 보여드렸고 새로운 안목이 생기셨으면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업자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들에 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재밌어지실 수 있어요. 기록은 계속됩니다. 좋아요 알림 구독 아시죠?